아니, 준호 씨 아버지는 왜 집 나가셨나? 그런 집안이면 애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런 집안 출신이면 아들도 언젠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입 닥쳐! 젊었을 때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던 건 다 잊었나?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20년 전 강남 룸살롱에서 벌인 일들, 주식 투자 실패로 집 팔 뻔한 일, 다 기억나지 않나? 그래, 맞아. 당신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참고 살았을 뿐이야. 내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내 아들만은 정직하고 떳떳하게 키웠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지요. 어머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경기도 안양의 한 중학교 교무실은 오후 수업을 마친 교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준호는 책상에 앉아 학생들이 제출한 숙제를 차근차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리며 틀린 부분에는 친절한 설명을 적어주었죠. 준호 선생님,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옆자리 동료 교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숙제 좀 더 봐야 해서요. 먼저 가세요. 교무실이 하나둘 비워지고 어느새 준호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형광등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준호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올해로 35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었죠. 퇴근 후 빈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아이 신발들을 보면 마음 한편이 시려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면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농담 삼아 물을 때마다 준호는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가곤 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외로움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짐을 꾸려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돈 벌어서 돌아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하지만 그 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준호는 매일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라고 해도 고집부리며 현관에 앉아 있곤 했죠. 추운 겨울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준호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준호는 결국 아버지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준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가족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준호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준호는 어김없이 안양중앙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떡집, 그곳에서 어머니 김순애가 하루 종일 떡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떡집 앞에 다다르면 항상 구수한 떡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순애의 모습을 보면 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순애 씨, 떡 하나만 주세요. 이런 정겨운 목소리들이 떡집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가 들어서면 순애는 반죽을 하던 손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배고프지? 순애는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고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는 일상이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걱정하며 늘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애의 손은 오랜 세월 반죽을 치며 거칠어졌지만 아들을 어루만질 때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순애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다른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힘들고 지친 일상이었지만 순애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애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교사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거든요. 떡집 뒤편 작은 방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준호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애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오늘 2학년 김민수라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러 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준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선생님이 정성껏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도 따르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교사가 된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치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준호는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지냈죠. 대학까지 장학금으로 마치고 교사가 된 것도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대화 속에서도 준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교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빠지게 되곤 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준호는 어색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죠. 대신 아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곤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에는 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처럼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따리를 틀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순애는 아들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들이 안타까웠죠. 가을바람이 시장을 스쳐 지나가며 어머니의 작은 소망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 속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처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준호는 우연히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이지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29살의 밝고 활기찬 여성으로
학교에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죠. 안녕하세요. 수학과 박준호 선생님이시죠?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국어가 이지연 선생님이시군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준호 옆에 앉아 혹시 이 책들 정리하시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머뭇거리며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책을 들어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학생들이 준호 선생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그냥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밝은 에너지는 준호에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신중했던 준호와 달리 지연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웠죠. 선생님은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지연이 물었을 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로 집에서 책을 읽거나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세요? 지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따로 살고 있지만 매일 저녁에 찾아뵙거든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집을 하고 계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와,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그런 분 정말 드물어요 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교무실에서, 급식실에서 우연히 만날 때마다 지연은 항상 먼저 밝게 인사했고 준호도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하게 되었죠. 지연의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은 준호의 마음 문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연은 준호에게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되시면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새로운 제가 선배님께 커피 사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지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이세요. 아버지는 구청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교육청에서 근무하세요 라고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준호가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기도 했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은 선생님 가족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결국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말하기에는 너무 아팠기에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지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준호의 강인함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지연은 준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고 준호 역시 지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려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쪼이는 가운데 지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저도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럼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었고 지연 역시 이렇게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이 준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6개월째 사귀고 있잖아.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지연의 말에 준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직 어머니에게도 지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께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연이 부모님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준호가 불안해하자 지연은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성실하고 착한 선생님인데 뭐가 문제야?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떡집에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애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분인데? 같은 학교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이지연이고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준호가 설명하자 순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언제 한번 모셔와라.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안심하며 그리고 어머니, 지연이가 양쪽 부모님이 만나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견례라. 순애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사돈댁에서 뭐라 할지.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혹시나 상대방 가족이 자신들의 처지를 안 좋게 볼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부모님은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견례에 대한 부담감이 컸거든요. 내가 떡집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어쩌지. 아들 아버지 없다는 걸 알면 뭐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 역시 그날 밤 아파트에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언젠가는 자신의 진실한 과거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을 나간 것이라고 언젠가는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텐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11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지연의 부모님이 장소를 정했는데 준호와 순애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우리 부모님이 한정식을 좋아하셔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순애는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떡집에서 일하며 살아온 순애에게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가 낯설었거든요. 준호야, 어머니가 뭘 입고 가야 할까?
한복을 입어야 하나? 순애가 불안해하자 준호는 어머니 평상시처럼 깔끔하게 입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결국 순애는 시장 근처 옷가게에서 검은색 정장을 하나 샀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어본 순애는 거울 앞에서 어색해했지만 준호는 어머니 정말 단정하고 좋으세요 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상견례 당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은 실수하지 말자. 어머니와 지연이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자.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지연의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이태식은 50대 후반의 중후한 인상이었고 어머니 최영희는 품이 있는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온 외삼촌도 있었는데 최영희의 오빠로 평소 가족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준호와 순애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이태식과 최영희도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양쪽을 소개하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준호 씨와 어머님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지연이가 자주 얘기해요 라고 말하자 순애는 과찬이세요. 지연이가 너무 좋은 아이라 저희가 더 감사해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식이 준호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라고 물었고 준호는 경기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대학교면 괜찮은 학교네요. 교사도 안정적인 직업이고요.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태식이 가족사에 대해 묻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열지 못했고 순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아버지, 준호 씨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태식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겠네요. 이태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영희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셨군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집을 나가신 건가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애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지연은 아버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죠 라고 말했지만 이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딸과 결혼할 사람인데 가족사 정도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이태식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도박이었습니까? 여자 문제였습니까? 냉정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식은 계속해서 그런 집안 출신이면 아들도 언젠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며 준호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예의상 참고 있었죠. 이때 최영희의 오빠인 외삼촌이 갑자기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 너무 심하다.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식은 아니야. 이런 건 미리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라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외삼촌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입 닥쳐. 젊었을 때 딴 여자 집 드나들며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던 건 다 잊었나?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고 최영희는 당황한 기색으로 오빠, 왜 그런 말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식은 완전히 당황하며 뭔 소리야? 언제 내가? 라고 부인하려 했지만 외삼촌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강남 룸살롱에서 벌인 일들, 주식 투자 실패로 집 팔 뻔한 일, 다 기억나지 않나? 식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준호와 순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최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참고 살았을 뿐이야. 최영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태식은 체면이 구겨진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지연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도 일어서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준호야,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괜찮아, 우리 먼저 가자라고 답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준호와 순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고 두 사람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을 나선 준호와 순애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번화한 거리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죠. 순애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이태식이 던진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안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에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때문에 지연이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지연이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떡집에 도착한 순애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놀림이 어색했고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죠.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야, 일하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순애는 계속 떡을 만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받은 모멸감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죠. 준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준호는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오늘 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순애가 준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연락 왔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거라. 그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준호는 지연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지연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지연은 일어서며 준호야 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제 정말 미안했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아. 지연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지연은 어제 집에 돌아간 후 아버지와 큰 말다툼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냐고 따졌더니 집안 배경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셨어. 그런 집안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다고. 지연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편을 드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양쪽 부모님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준호야, 나는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의 눈빛은 확고했지만 준호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불화를 겪으며 자란 준호에게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지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지연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연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들아,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거든. 순애의 말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지연은 집에서 매일 설득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태식은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웠고 다른 교사들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준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연의 제안에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준호가 힘들게 물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참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별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고 순애는 아들의 아픈 마음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상견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는데 상대방 집에서 우리를 좀. 순애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인들은 순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순애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옆가게 아주머니가 위로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한편 지연은 집에서 부모님의 계속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태식은 다른 좋은 남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집안 사람이냐며 지연을 설득했습니다. 최영희도 따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라며 부모의 마음을 호소했죠. 그날 밤 준호는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상처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누군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준호와 지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갔죠. 지연은 부모님의 계속되는 반대와 압박에 지쳐갔고 준호는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의 외삼촌이 직접 준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준호 선생님,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준호는 당황했지만 호기심과 함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안양역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준호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견례 때와는 다른 차분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보다 못해 연락드렸습니다. 외삼촌은 상견례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지연이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어떤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한숨을 쉬며 매일 울고 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외삼촌의 말을 들으며 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연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견례 때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분이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세요. 젊었을 때 바람 피우고 도박하며 집안을 위태롭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안을 따지겠어요?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이태식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심각했어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집을 팔 뻔했고, 그때 다른 여자와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그래서 상견례 때 참다가 터진 거예요. 자기 과거는 감추고 남의 집안만 따지는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요. 외삼촌은 준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대화해 볼까요?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보다 못하겠어요. 그 아이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며칠 후 외삼촌은 약속대로 최영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영희도 완강했지만 외삼촌이 차근차근 설득하기 시작했죠. 지연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하지만 오빠 그 집안 사정이. 최영희가 망설이자 외삼촌은 젊었을 때 생각해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 안 나? 하며 반박했습니다. 외삼촌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은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품이 중요한 거야. 준호라는 사람 자체를 봐.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도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잖아. 최영희는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딸이 매일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반대하시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야. 먼저 마음을 열면 따라올 거야. 외삼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어머니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외삼촌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정말 그분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네, 상견례 때 이태식 씨 과거를 폭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며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설명에 순애는 희망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순애가 신중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외삼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준호 선생님,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태식은 완강했습니다. 최영희가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지만 이태식은 절대 안 돼.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외삼촌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거든요. 지연도 이 소식을 들으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을게. 준호는 이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 무렵 준호는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여전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두 사람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준호가 혼자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눈빛들이 있었죠. 특히 나이 많은 여교사 한 분은 준호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태식의 완강한 반대와 집안의 복잡한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외삼촌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최영희의 마음 변화로 인해 상황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마침내 남편 이태식에게 진지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문제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요. 이태식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뭘 더 이야기해? 내 입장은 이미 분명하다고 했잖아. 그런 집안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어. 하지만 최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오빠가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문제야. 이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영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당신도 실수하고 잘못한 적 있었는데 왜 남의 집안은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하세요? 이때 지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대화를 들은 지연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드러났죠.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최영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준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반대했을까 싶기도 하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태식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을 봐야 한다고. 현실이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실은 우리 딸이 매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 순간 외삼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좋은 타이밍이었죠. 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나 했더니 외삼촌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어?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이태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외삼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정말 준호 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인 거야? 이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준호를 직접 만나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견례에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후 체면이 구겨진 상태에서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가족이니까 감싸주고 이해해줬잖아. 이제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야. 지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는 정말 준호 씨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지연의 눈물을 본 이태식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어머니, 정말 잘 될까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기다려보자. 진심은 통하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영희가 직접 준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준호 씨,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저 혼자 나갈게요. 준호는 깜짝 놀랐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최영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이었죠. 준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최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상견례 때 저희가 너무 심했죠.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영희는 준호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매일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제 오빠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영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간절한 마음이 최영희에게 전해졌습니다. 최영희는 준호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 혼자 키우셨다고 했죠?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으니까요. 준호는 어머니 칭찬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남의 집안만 따지려고 했네요. 최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준호는 어머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최영희는 준호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진실하며 무엇보다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호 씨, 제가 남편을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최영희는 미소 지으며 지연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요. 저도 이제 알겠네요. 집으로 돌아간 최영희는 남편에게 준호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제가 준호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식은 여전히 머뭇거렸지만 아내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정말이요. 지연이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태식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계속되는 설득과 압박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이 소식을 들으며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면 돼.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 상황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준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 그리고 아버지도 조금씩 흔들리고 계신 것 같아.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아버님만. 준호가 말하자 지연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희망이 보여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순애도 이 소식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끝까지 지켜봐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태식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마음을 열고 준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태식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가족들의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 채영이가 준호를 직접 만나본 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이 큰 영향을 미쳤죠. 어느 날 저녁 이태식은 마침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다들 거실로 나와. 지연이 문제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지연과 채영이 그리고 외삼촌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어딘가 기대감도 흘렀죠. 이태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완강하게 반대하던 이태식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채영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상견례에서 창피를 당해서 체면이 구겨졌어.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린 것 같다. 이태식의 솔직한 고백에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내 고집만 부렸구나. 외삼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준호 씨를 다시 만나보겠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 소식은 곧바로 준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 준호야. 아버지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셔. 하며 기쁜 목소리로 알려준 것이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직접? 준호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지연은 응.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하셨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애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만날 거야? 아직 구체적인 건 안 정해졌는데 아마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며칠 후 외삼촌을 통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식이 직접 준호를 만나자고 했고 장소는 중립적인 곳인 강남의 한 호텔 로비로 정해졌습니다. 상견례처럼 격식을 차린 자리가 아닌 편안한 대화를 위한 만남이었죠. 약속 당일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야.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보자. 순애도 아들을 배웅하며 준호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통할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네, 어머니.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호텔 로비에 도착한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태식을 발견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달리 편안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이태식도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앉아. 이태식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운 느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지난번 상견례에서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실수가 많았는데 남의 집안만 따지려고 했지. 이태식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완강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준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집안 배경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준호는 감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이태식의 표정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사실 내가 처음에 반대한 건 지연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어서였어. 하지만 준호 씨를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 이태식의 말에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태식은 준호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고, 준호는 이태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해. 내가 인정한 사위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가 깊게 인사하자 이태식은 웃으며 아버님이라니 기분 좋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이태식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어머님과 함께 오실 수 있어?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자. 이번엔 내가 정성껏 대접할게. 준호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버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 우리 이번 주말에 집으로 초대받았어. 지연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준호야, 정말 고마워. 순애도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 준호가 고생 끝에 행복을 찾는구나. 떡집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애의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태식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지연이 눈 하나는 정확하네.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삼촌도 이제야 제대로 됐네.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거야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최영희는 이번 주말에 정말 잘 대접해드려야겠어. 그동안 서운했을 텐데 라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주 내내 두 집안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도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지연 역시 오랜만에 밝은 모습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며 흐뭇해했죠. 순애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며 다른 상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고 오랫동안 순애의 고생을 지켜봤던 상인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태식도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인재더라 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드디어 준호와 지연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 시간의 갈등과 오해를 뛰어넘어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주말이 왔습니다. 준호와 순애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떡집에서 정성껏 만든 떡을 선물로 준비했고 준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떨리네요. 준호가 지하철에서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괜찮다.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니까 마음 편히 가자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자신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집 앞에 도착하자 이태식과 최영희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이태식도 어서 들어오세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이 뛰어나와 준호 오빠, 어머님 하며 기쁘게 인사했고 외삼촌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며 반겨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순애는 최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순애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자 최영희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아드님 키워주셔서요. 이태식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아버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최영희는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을 내왔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순애가 말하자 최영희는 천만에요.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한 거죠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태식이 순애님,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하자 순애는 아니에요. 준호가 워낙 착해서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이 이제 보니까 정말 좋은 인연이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하자 이태식은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부모님과 준호 그리고 순애가 화목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정말 꿈 같아. 이렇게 모두가 함께 있으니까.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난 상처로 인해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 후 이태식은 준호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씨, 내가 처음에 반대한 건 지연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어서였어. 하지만 이제 보니 오히려 준호 씨 같은 사람이어야 우리 지연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평생 지연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준호의 약속에 이태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돼. 한편 최영희와 순애도 부엌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애님, 정말 아들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최영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애는 과찬이에요. 지연이도 정말 좋은 아이라 저희가 더 감사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최영희가 말하자 순애는 네, 정말 기뻐요. 지연이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와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태식과 최영희는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고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우리 집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라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정말 꿈 같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다니 라며 감격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오빠, 정말 고마워.
오늘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준호의 말에 지연은 응, 정말 꿈 같아. 우리 꼭 행복하자 라고 답했습니다. 몇 주 후 두 가족은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리였고 양쪽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태식은 이제 정말 우리 사위야 라며 준호를 껴안았고 순애와 최영희는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렇게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승리였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는 서로 배려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태식은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지 라며 결혼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순애는 고맙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어요 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이었어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고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난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순애도 오랜 세월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고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죠. 지연과 준호의 결혼식 날 이태식은 축사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갈등은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치유되었습니다. 체면과 편견을 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만난 두 가족은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준호와 지연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태식과 최영희는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더욱 기뻐했고 순애는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 그리고 두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